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네, 반갑습니다. 경일중 1학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해 봤었어요.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욕구와 당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도덕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덕의 의미와 도덕의 자율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배웠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준, 그리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이 세 가지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부해봤고, 그리고 또 뭘 공부했었죠? 그쵸? 도덕의 안내자인 양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바로 내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키워드를 뽑으면서 갈게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우리 키워드로 뽑아놓고 기억하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새치기를 하고 있네. 그게 어때서 그래? 바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이야.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자, 이런 경험 역시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새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안 돼. 뭐 아무리 내가 기다리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지. 기다려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가 자, 질서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질서를 지키는 게 왜 도덕적이죠? 질서를 지키는 게 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우리 공부하면서 왜 질서를 지키는 것이 도덕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할까요? 도덕적이어서 우리는 뭐가 좋길래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배려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줘야 되고 내가 편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불편한 삶을 우리는 왜 자꾸 살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이 이제 드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주로 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욕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일부러 하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도덕적인 삶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한 행동도 하고 악한 것도 멀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굳이 내가 살아야 하나?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기도 이 세상이 너무 이 삶이 너무 짧은데 내가 그렇게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세계 유명 관광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한글 낙서이다. 특히 이름난 관광지나 유적에 가면 벽면에 기둥 등의 땡땡 다녀감, 땡땡아 사랑해 등과 같은 한글 낙서가 빠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예 낙서 금지 경고 문구를 한글로 쓴 곳이 있는가 하면 경고판에 낙서 사진에 한글이 담겨 있는 경우도 많다.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서 낙서 제거 작업을 맡았던 건축가는 낙서가 눈에 거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물에 진정으로 해가 된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SNS도 하고, 그리고 뭐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 낙서를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행동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막 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쁜가? 뭐 이게 뭐 어때서? 라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만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구를 절제하면서 억제하면서까지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할까요? 네, 그럼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마땅히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사람은 동물과 달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것이고 옮기려 하는 존재고 또 불이익이 될지라도 마땅할 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불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사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서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했다. 경기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마침 한 자리가 비어있어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서진이는 매우 피곤했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였다. 네, 사실 서진이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앉아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자리를 양보한 것은 그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 즉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의무라는 것은 어떤 무엇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한다라는 어떤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칭찬을 받겠지?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 의무 자체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정말 과연 무엇일까? 이쯤 되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놀이공원에서 그렇게 막 2시간씩 기다리는 거 너무 싫고,
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자, 그러면 그 예시를 한번 우리 이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불볕더위가 지속되던 여름날 어느 아파트에서는 한 주민이 매일같이 직접 얼린 생수를 경비실 앞에 가져다 놓아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한 택배기사는 경비실 앞에 놓인 아이스박스에서 자연스레 얼린 생수를 꺼내들며 따뜻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라며 미소를 지었다. 매일 얼린 생수를 가져다 놓는 주민 이 씨는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분들이 목이라도 축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매일 생수를 얼려 가져다 놓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줘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불볕 더위가 지속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주민이 매일같이 직접 얼린 생수를 경비실 앞에 가져다 놓는데요. 사실 매일같이 막 꽝꽝 얼려서 정말 시원한 생수를 그렇게 갖다 놓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지금은 등교를 하지 않지만 이렇게 등교까지 할 때까지도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아닌 심지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말했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이라는 어떤 동물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토리가 가장 행복해지려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도토리는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지 가장 행복해요. 도토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잘 발휘해서 그 도토리답게 살면 뭐가 돼요?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역시 사람답게 살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아까 저번에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사회적 존재예요. 그쵸?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불볕 더위에 얼린 생수를 가져다 놓는 일은 나에게는 매우 피곤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늦게 일어날 수 있고 더 잠을 많이 잘 수 있고 막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뭐 좋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에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두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잠깐의 우리의 욕구를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변에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행복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덕적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나 보람을 얻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되게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떤 좀 어려운 말로 바로 도덕적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정말 도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도덕적 민감성이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이나 이 사태가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 혹은 아닌가에 대해서 민감한 촉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조심하거나 혹은 좀 더 정의로운 일에 나서거나 하는 그런 행동의 밑받침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도덕적 민감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민감성, 도덕적 촉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또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또 한번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정말 풍요롭게, 정말 어떤 뭐 물질로 인해서 풍요로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그렇지 못하게 되게 삶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살아가는 의미, 내가 정말 살맛 나는 삶을 살았다. 나 진짜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만 쉰다고 숨이 우리 코에 붙어 있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좀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이 뭐 TV에서나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말 자체부터가 우리가 사람은 도대체 왜 사나? 무엇을 위해 사나?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겠죠. 사람은 계속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 존재예요. 그냥 숨만 붙어 있다고 우리는 우리 삶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 삶을 반성하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이 진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진짜 살만하다 라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동력이 생기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런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돈이 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 돈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할 때, 난 돈을 위해서 살아. 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냐는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이 도덕적인 삶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삶은 우리에게 도덕적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도덕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맞고 항상 옳고 이거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덕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계속 도덕적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존재이고 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도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따라서 이런 세 가지 기준 어떤 올바르게 살아가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도덕을 우리가 진정으로 따르고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도덕을 따름으로써 살 수 있다. 라는 거 우리 오늘 배워봤습니다. 참
좀 도덕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당연하고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 의미들을 마음속에서 잘 새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 속에서 그런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웠던 되게 딱딱한 말들이 진짜 와닿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거를 느껴보시면서 우리가 점점 더 도덕적인 경일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변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생각이 커지는 지식탐구 한번 해볼게요. 만일 내가 기게스의 반지를 가진다면, 자, 기게스의 반지 혹시 아시나요? 기게스의 반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게스는 착하고 성실한 목동이었어요. 기게스가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자리에는 땅이 갈라져서 동굴이 생기고 그는 호기심이 생겨 갈라진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거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거인의 손에서 반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를 빼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게스는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의 흠집 난 부분을 안으로 돌리면 투명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밖으로 돌리면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된 기게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반지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보시면 어쨌든 기게스의 반지의 내용을 봤을 때 기게스의 반지를 통해서 왕까지 되었어요. 그냥 일개의 어떤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그쵸? 왕까지 되었어요. 그러면은 되게 뭔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게스의 반지를 가진 기게스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 오늘 이 단원을 배우면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게스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봤어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네,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의무였죠?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 두 번째, 그것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죠?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네, 행복한 삶이 도덕적으로 살 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이유는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크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업로드 해주는 중요한 과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것을 배워볼 거냐면 도덕적 사고와 행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